안녕하세요. 삼육서울병원 신경과 이지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편두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편두통은 마이그레인이라고 하며 반쪽 머리를 뜻하는 히라버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환으로 여성의 20%, 남성의 10%, 전체 인구의 17% 정도 유병률이 파악됩니다. 대부분 사춘기에나 이른 성인기에 시작되어 20대, 30대에 가장 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50세 이후의 나이에 처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편두통은 높은 유병률, 빈번하고 심한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매우 큰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2017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전 세계 질병부담연구에서는 모든 질환 중 일상생활의 장애의 유발이 가장 큰 두 번째 질환으로 편두통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10대에서 40대 사이의 장애가 가장 큰 질환으로 조퇴, 결석, 결근 등 다양한 형태로 학업, 직장, 가사의 업무 능력 저하를 보이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동료 및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질환입니다. 편두통은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편두통이라는 이름에서 한쪽 머리가 아픈 것으로만 오해하기 쉬우나 양측이 번갈아 혹은 전체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두통과 별개로 뒷목 통증이 자주 동반되기도 합니다. 심장이 뛰는 듯한 박동성 두통이 대표적이나 때로는 묵직한, 터질 듯한, 쏟아질 듯한 혹은 쥐어짜는 듯한 다양한 양상을 호소합니다. 1시간, 4시간가량 지속되는 것이 보통이나 심한 경우 수일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편두통은 두통 외에도 다양한 전신 증상을 동반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구역, 구토나 이유 없는 식체, 소화불량과 같은 위장관 증상이 가장 대표적이며 또한 멀미 같은 어지럼증이나 이명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몇몇의 경우에는 뇌졸중 증상처럼 편측으로 마비나 마비감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뒷목이 무겁고 뻐근하거나 전신에 이유 없는 통증, 이상 감각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빛이나 소리, 냄새, 온도 등에 과도하게 예민해질 수 있어 두통 전후에 이러한 증상들을 전조 증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만성 피로, 무기력, 이유 없이 졸리거나 이와 반대로 불면증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통 외에 다양한 전신 증상으로 인해서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거나 과도한 검사, 과도한 약물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편두통의 증상이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단순한 두통이 아니라 뇌의 여러 구조물들의 동시다발적인 기능 이상으로 인해 겪게 되는 복합적인 뇌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유발 요인들로 인해서 두부의 감각을 담당하는 3차 신경절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되면 이에 뒤따라 여러 뇌 구조물들의 동시다발적인 이상이 발생하는데 먼저 3차 신경경부 복합체의 이상으로 인해 두통 및 뒷목 통증을 느끼게 되고 시상이라고 하는 부위의 이상으로 인해 이상 감각, 감각이 예민해지는 증상을 느끼기도 하며 시상하부라고 하는 부위의 이상으로 수면 각성 주기의 이상, 식욕 조절 등 신체 항상성의 장애를 보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대뇌 피질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 정서적인 변화, 집중력, 기억력 감소 등 대뇌 기능의 전반적인 저하도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단순한 두통약, 진통제만으로는 상태가 호전되기 어렵기도 합니다. 편두통은 원인도 다양합니다. 외부 자극과 관련한 유발 요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있으며 그 외에 고온, 불쾌한 냄새, 형광등이나 모니터 같은 강한 빛, 시끄러운 소음 등 환경적인 자극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평소와 다른 낯선 환경이 편두통을 잘 유발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개강, 이사, 이직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이나 환절기의 증상 빈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신체 상태와 관련된 유발 원인으로는 수면 부족뿐만 아니라 수면 과다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탈수나 공복 상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빈도가 높은 이유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연관이 높기 때문인데 특히 생리 주기 근처에 편두통을 동반하시는 경우가 많고 편두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을 단순한 생리통으로 오인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생리 주기 연관 편두통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음식물 관련한 유발 요인도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글루텐이 포함된 밀가루 제품이나 우유, 치즈, 버터 등 유제품이 강한 유발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이 외에도 아스파탐, MSG와 같은 합성 감미료, 조미료 등에 유발되는 경우가 많아서 소시지, 햄과 같은 가공육이나 중국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 등을 드시고 두통뿐만 아니라 무기력, 졸림 등 타 전신 증상을 함께 겪으시기도 합니다.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섭취 후에 체내 농도 상승이 일시적으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후 발생하는 체내 농도 감소가 반동으로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커피 섭취와 두통 발생 간의 시간적 연관성을 파악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술의 경우에는 주종에 따라 연관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막걸리나 와인과 같은 발효주의 경우 편두통을 강하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음 중에 혹은 과음 다음 날 두통이나 구역, 구토 등 숙취가 남들보다 심한 경우라면 전날 드신 주종에 따른 편두통일 가능성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유발 요인으로 인하여 개개인의 다양한 생활 습관에 따른 원인 교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질환입니다. 편두통은 증상의 개인차가 심하고 같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그 빈도 및 강도가 달라집니다. 이로 인해 신경과에서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개별적인 치료를 시시각각 다르게 계획하게 됩니다. 편두통의 진행 단계에 따라 치료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데 우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의 저빈도 편두통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유발인자 교정과 함께 필요시 타이레놀, 개보린, 이부프로펜 등과 같은 일반 두통 약물을 증상이 있을 때마다 복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통의 빈도가 잦아지게 되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상 자주 발생하는 고빈도 편두통의 경우 두통의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약물을 복용하는 편두통 예방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예방 약물 치료는 상태 호전 여부에 따라 보통 수주에서 길게는 두세 달 지속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일반적인 경구 약물 치료 외에 타 효과적인 치료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편두통 보톡스 주사 치료와 단일 클론 항체를 이용한 표적 치료의 경우 효과가 빠르고 부작용이 적으며 그 효과가 수개월 지속되는 장점이 있어서 기존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증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가 심하거나 결혼, 시험 등 개인적으로 빠른 상태 회복이 요구되는 경우에 전문의의 상담을 통하여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외에도 편두통 교육을 통해 스스로 두통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생활 변화가 편두통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편두통 환자분들은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드시고 운동하는 등 안정되고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며 유발인자를 되도록 피하며 피할 수 없는 유발인자는 관리하셔야 합니다. 특정 음식을 피하거나 너무 시끄럽거나 밝은 환경을 피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햇볕이 강한 야외에서는 선글라스나 양산을 쓰는 것이 두통 예방에 도움이 되며 반대로 증상이 심할 때는 조용하고 어둡고 시원한 곳을 찾아서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도 다양하고 그 증상의 빈도와 강도도 변화무쌍한 편두통은 그로 인해서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까다로운 질환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통해서 일상생활의 많은 불편감을 동시에 해결하면서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혹시 해결되지 않는 두통과 다양한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고 과도한 약물 복용 등 부적절한 치료를 받고 계시는 경우라면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편두통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